자, 일단은요, 시험분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시험이었잖아, 중학교인데, 그치? 일단, 잘 봤어, 전체적으로. 뭐, 저번보다. 평균이 좀 오르지 않았나? 안 올랐냐? 저요? 어. 평균 안 올랐어? 저번 기말이랑 비교해야 돼. 저번이 더 잘 봤어요. 평균이는 어때? 몰랐어요. 몰랐어? 일단은 뭐 시험 얘기는 일단 개인 상담하면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지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니네가 일단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일단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교실을 지금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다 보니까 교실이 우리가 좀 이게 넓어진 거지? 거리두기 때문에 딴 방 같은 경우는 교실을 지금 막 2개씩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인원을 적당히 쪼개가지고 근데 우리는 6명이다 보니까 6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로 여기를 배정을 받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하고 토요일도 여기서 해. 알았지? 교실 따로 안 옮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우리 12월이 되기 때문에 미터스쿨 기간이 원래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학원에서 아마 긴 문자가 한번 왔을 거야. 안 봤냐? 거기에 있던 것 중에 얘기를 좀 해주면 봐야 되는데 학원 공지잖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윈터스쿨 기간이 일주일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수업은 고등반으로 가기는 가는데 윈터는 안 해. 지금 평소처럼 선생님이랑 그냥 수업만 할 거예요. 시간도 똑같아요. 안 바뀌어. 그래서 일주일 연기가 돼서 7시 40분부터 하는 2시간 20분짜리 수업만 할 거야. 근데 교실은 312호예요. 고등반. 자, 3층 12번 강의실이었죠, 뭐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고 문자로 나중에 내가 다 보내줄게. 교실은 안 남아있다 번호는 거기에 312호고 거기도 크기가 내가 갔다 왔어 아까 얼마나인지 갔다 왔는데 폭은 요거보다 좁은데 앞뒤로 조금 길더라고. 그래서 둘둘둘 이렇게 앉으면은 거리두기 해서 앉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나라에서 나온 법안이 어떻게 됐냐면 전체 온라인 해라. 세 번째가 이게 있고 첫 번째는 북한 거리두기 하고 10시까지 수업하는 게 1안이고 한 칸 건너뛰기하고 9시까지 수업하는 게 2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만 하고는 2칸을 하든 한 칸을 하든 자리가 없어. 대부분은 동네 학원 다녀본 사람 알 거 아니야. 작잖아. 못해.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 해. 우리는 그렇게 자리가 없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잖아. 머리 써가지고 지금 교실 다 배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부로 넘어가잖아 우리가.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고등부 쪽에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가 고등부 자리를 뺏어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여유가 없대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수업 계속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사 간다는 얘기 한번 했죠. 여기 이제 우리 안 써요 다음 주부터. 저기 주유소 옆에 있는 건물, 교회에 있는 그 건물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알겠지만 공사하고 바로 들어가면은 그 새집 증후군 그 새집 냄새 때문에 몸에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까지 다 처리하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리고 공사 자재 납품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대. 그래서 원래 예정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원래 이사를 쭉 가버리면은 니네 교실도 좀 확보가 되고 편해지는 건데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어. 코로나 2단계 플러스 공사 지연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 아니 나 뒤에 앉자. 뭘 얘가 안 오거든. 여기 앉자. 뒤에 책상 안 건드리게 조심하고. 자, 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결론을 얘기하면 고등반으로 이사는 가요. 근데 문제가 지금 우리는 이 방식 강의 이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고등반을 가면은 자리가 그만큼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2칸 하면 교실이 많이 필요해. 한 칸 건너뛰기 하면 좀 덜 필요해. 근데 고등반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는 일단 요 수업 방식으로 해. 그래서 우리 수업 종료 시간이 9시야. 그럼 시작은 언제냐? 7시야.
셔틀 타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탈 수 있게끔 차량이 배정이 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알겠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너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중등부, 고등부 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참고로 2시간 20분인데 2시간으로 줄었잖아. 맞죠? 맞지? 2시간 7시 40분부터니까. 그럼 수업 시간 줄었으니까 학원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분은 서비스로 진행이 됐어, 항상. 너는 이제 최근에 왔으니까 잘 모르지? 동민이는 알지? 최근에 온 사람들 모를 텐데 20분은 그냥 공짜로 해줬어, 내가. 너네 수업료 책정이 2시간 기준으로 항상 계산이 됐어요. 부모님들도 아마 알 거야, 그거는. 그래서 20분은 왜 이렇게 됐냐면 차량 시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학원 오면은 이제 40분부터 수업 들어야 되는 그 전에 버스가 와 있지. 도착하잖아, 보통. 차 타는 사람들. 근데 그 시간에 40분에 애들이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딴 애들이 8시에 출발해요. 그 이유가 그 학원 셔틀이 우리만 타지 않잖아. 딴 학원들도 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20분 니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냥 20분 무료로 수업을 몇 년째 해줬던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안을 하다 보니까 이안은 9시에 무조건 수업 종료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였고 20분은 무료기 때문에 니네한테는 서비스가 나갔다는 게 없어지니까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아니라는 거 그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음 주는 딱 2시간만 합니다. 심지어 일찍 와서 보충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아. 특히 지금 일찍 왔던 사람들이 있지? 수업 전에 일단 그건 다음 주에 교실 상황을 보고 내가 얘기는 해줄게. 두 사람은 특히나 내가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교실을 내냐면 다음 주에 이제 고등분반 넘어가는 교실 상황이 어떤지를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실이 아니다 보니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안내를 두 사람한테는 따로 해줄게. 와도 돼? 라고 문자 받으면은 그냥 요강의실로 어디 갔어? 요강의실로 찾아오면 되는 거야. 내가 안내를 해줄 테니까. 근데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 그거 참고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2시간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반 이제 진도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다시 역함수 진도를 나가잖아요. 오늘 문제풀이를 원래 예정대로 역함수는 하고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코로나 2단계 때문에 인터가 일주일 연기됐다 했죠. 그것 때문에 나랑 당분간 일주일 수업 더 한다 했잖아. 나만 하는 수업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교재 끝내기가 한결 좀 수월해졌어. 왜냐면 오늘이랑 토요일이랑 해서 교재를 끝냈어야 됐어 원래. 다음 주 화요일부터 민터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 3일이 더 여유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교재 끝내는 거 아주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좀 조금 나가겠죠. 박수 쳐야지 얘들아. 조금 나갈 거야 오늘은. 그냥 끝나고 나서 수업인데 그래도.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래도. 요건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뒷단원이 유리함수, 무리함수인데 이건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이 해주실 거야. 예정대로. 그럼 남는 시간이 좀 하루에서 이틀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 시험 보기로 했죠. 고등학교 기출문제인데 얘기했죠. 무조건 한 번은 볼 거야. 보충해서라도 볼 거야 라고 했는데 보충은 못하지. 상황이 이런데. 보충은 못하고 시험지를 한 중간 난이도 정도 한 2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시험을? 그거 시험 봐서 여러분들 성적도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한테 그대로 다 알려줄 거야. 니네 이제 너네들 어느 정도 좀 수준 판단도 좀 할 수 있고 지도하는데 그런 게 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할 거고 어쨌든 딜레이 일주일 연기가 되게 좀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고시험지를 풀어보면 아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지, 그렇지? 모의로 잘 풀리는 사람은 자신감이 들 것이고 오답이 너무 많은 사람은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겠죠. 일단 어떤 의미든지 간에 자극을 받으라고 보는 거니까 미리 공지를 할 겁니다. 아마 교재 끝나고 하겠죠? 그치? 교재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한 번 보고 토요일 한 번 보고 그 정도 하지 않을까?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민터 시작입니다. 알겠지? 교실은 안 바뀌어 그리고 여기서 계속 한다. 알았죠? 그럼 정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여기서 하고요. 수업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자,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될 일단 알았죠? 고등반 찾아올 수 있겠니 근데? 안 가봤잖아 한번. 뭐를 알려줘야지 찾아올 수 있을까?
자, 스타벅스가 있어요, 우리 학원. 앞에가 여기 이제 셔틀 달게 서 있죠. 이쪽으로 가면 뭐 있어? 뭐 먹는데 뭐 물건 파는데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 있어? 알파몬고 있잖아. 그다음에 수입 과자점 있잖아. 그다음에 김밥 천국도 있잖아. 거기쯤 가면은 1층에 다수인 간판이 보여. 몇 번째 건물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쪽으로 걸어가면 1층에 다수인이라고 써 있어요. 거의 직사각형 모양만 하게 1층에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 복도로 들어가면 돼. 복도로 들어가는데 아까 3층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건물 3층으로 가야겠지? 3층으로 오면 돼요. 오서 415를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할 때는 내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얘는 못 찾아가고. 그러면 김밥 천국이 있는 쪽에 다수인 건물 3층까지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지, 이 정도는. 찾아와서 거기 엘리베이터까지만 오시면 바로 다수인 보여요. 그럼 내가 안내를 해줄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진도는 선행은 이렇게 나가는 거고. 교재를 내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행 교재는 계속 사용을 할 거야. 수학학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책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얘도 고1이니까 수학상이 현행 과정이 되죠. 그래서 수학 사용 교재는 RPM을 씁니다. RPM. 그리고 교재는 고등부에서 준비를 해주는지 아니면 니네가 사와야 되는지 지금 그게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니네가 서점에서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책 이거 주문해서 하던 것처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게 좀 안 돼. 사실 선생님이 그거 해줄 수 있는 연락이 없어서 RPM을 아마 본인들이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선생님이 이미 다 기록해놨어. 다 너네들한테 공지를 다 해줄게. 네, 교재는 이렇고 지금 선행 교재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진도 상황은 일단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학하를 12월 내고서 끝내고 1월하고 2월은 수원을 나가주세요. 근데 마무리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2달 동안의 수원 마무리는 좀 힘들어. 게다가 교재가 수원 때는 교재가 바뀌어요. 지금 쓰는 거 라세는 그대로 쓰는데 우리 사실 반복 수학이 개념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개념서를 하나 넣었는데 그게 수학의 바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조금 어려워. 숙제가 보통 유형 문제 나가고 복습 교재로 나가요. 단어 끝날 때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책인데 선생님 경험상 이 두 개로 2달 동안의 수원을 끝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의 도움은 12월은 선생님이 수업한다 그랬죠? 그때 선생님이 하는 과정을 지도해요. 이거를. 그래서 RPM이 물론 고등과정이라 좀 까먹어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요거에 비하면 할 만한 쉽거든 사실 현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RPM을 좀 많이 해줄 거야. 12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RPM도 결국에는 2월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를 다 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3월 되면 학교 들어오고 시험 공부해야 돼 이제 그때부터. 내신 대비 하는데 요걸 한번 끝낸 다음에 시험 대비가 곧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월까지 마무리하는데 원래 윈터 자체가 2시간은 현행이고 2시간은 선행으로 지도가 돼 있어요. 선행. 근데 이렇게 2시간씩 비율을 하게 되면 요거 끝내기가 조금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첫 번째 도움은 12월 동안에 2시간 현행을 하면서 선생님이 좀 요거를 계획보다 많이 뺄 거야.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니네랑 상황이 비슷한 반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많이 빼줘서 수원 끝내는 게 수월하게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12월에 나랑 이거 수업할 때 과제도 좀 많이 나갈 것이고 니네가 열심히 해와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게 소화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행 복습할 때 내가 반드시 하라고 한 게 뭐가 있었지? 개념 노트 또는 개념 영상 한번 보고 학원 오라고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사서 오면 큰일 난다. 왜냐?
개념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알겠죠? 물론 설명은 하지만 하는데 아무래도 복습 교재는 유형서다 보니까 개념 설명을 세세하게 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반 재생 목록 있잖아. 영상 보는 게 너무 길어서 시간이 부족하다. 노트 정리한 거 찾아서라도 한 번 좀 보고 와. 왜? 첫 단원에 있었던 곱셈 공식 이런 거 가물가물 하지 않습니까? 다 보고 와야지. 어? 문제 풀 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공식이 뭐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기본적인 건 니네들이 해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선생님도 물론 잘 적응해야겠지만 말하는 거 잘 지켜야 되더라. 이거 내가 왜 얘기하겠어? 시간 버리고 뺏어가면서. 알겠죠? 자, 그러니까 12월 됐을 때 이걸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야. 노트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다시 영상 보고 써보세요. 숙제로 나가진 않아, 그게. 알겠어? 왜? 선행교재, 선행숙제, 현행숙제 두 개가 나간단 말이야. 양이 많겠지? 많다, 얘들아, 숙제. 12월부터 양이 2배가 돼요. 이것도 적응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 12월 한 달 동안은.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학교를 거의 이제 안 가는 상황이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학교 수업하면서 연장 수업은 니네가 땡판 처음 해보잖아. 그 부분 때문에 12월이 굉장히 피곤하다. 첫 주가 특히 힘들 거야. 체력적으로 힘들 거야. 그나마 학교 안 가면 다행이죠. 시간이 좀 남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 12월 동안에. 1월 돼서 졸업하고 겨울방학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하고 시작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일단 12월이 일단 시작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요. 알겠나? 자,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동안에 나랑 수업을 하면서 이 교재를 부지런히 잘 따라와 주셔야지만 이게 끝난다. 그랬어? 그리고 100%는 아니긴 한데 이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니네가 진도 따라오기 힘들면 교재가 아마 바뀔 수도 있어. 왜? 당장 니네는 수학하부터 해야 되잖아. 이 하는 기간에 아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개념서를 좀 딴 걸로 쉬운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전달은 끝내달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공부하는 니네들 입장에서도 끝내놓는 게 좋아 사실. 고등학생 되면은 현행 기간에 학기 중에는 진도 나가는 게 중학교 때는 우리 선행도 나갔죠. 시험 대비 기간도 있었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선행을 잘 못 나가요. 왜? 시험 대비가 코스가 길고 어렵다 보니까 시험 대비할 때 시간 투자를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이 해. 모든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거의 대부분 방학 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방학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윈터 기간의 진도를 수원을 좀 마무리 지어놓고 선생님이 방학 때 특강 개설된다라는 거 얘기했었지. 응? 선생님 추천 뭐라고 했었죠? 선행 특강이나 현행 특강, 복수 특강이나 둘 중에 하나는 좀 해라. 하나 정도는 좀 해라. 둘 중에 뭐 할지 본인이 정하시고. 그래서 추천은 이렇게 했죠, 선생님이. 선행 특강을 듣겠다. 그럼 뭐밖에 들을 게 없어요? 본반에서는 수원을 하니까 당연히 수투를 들으셔야 돼요. 본반에서 수학화까지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학상이 너무 가물가물해. 근데 상은 본반에서 이미 복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복습 특강을 듣겠다. 그러면은 들을 수 있는 건 수학화밖에 없어. 근데 수학상이 너무 어려워서 본반에서 하고 있지만 또 하고 싶다. 복습을 더 하고 싶다. 수상을 해도 돼. 그래서 이거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좀 선택을 해서 1월부터 시작해요. 모든 특강을. 아마 주 2회 수업일 거고 2시간씩. 그래서 종강은 무조건 2월 말에 끝나. 물론 이건 작년 기준 설명이야. 알았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확실치 않은데 아마 특강은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했거든. 코로나가 2월에 터졌지? 그때도 특강은 다 했어. 자, 그래서 계획을 이제 좀 세워야 돼요. 얘들아.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중학교 끝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2월까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학원을 다닐까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좀 이제 어른스러워야 될 거 아니야. 어른스러워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추천을 해주잖아. 난 아직 선행 막 특강적으로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느껴지면 복수 돼. 집에서 혼자 톡이나 열심히 하겠네. 좀 하세요. 이렇게.
알았네? 선택적으로 하라고. 나는 집에서 상 복습하고 특강 들어야지 해도 돼. 이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야. 학원에서 다 해주는데 뭐 굳이 왜 들어? 중학교 때는 돼 그게. 고등학교 건 안 된다니까. 알았죠? 그 버릇을 얼른 버려야 된다. 내가 진짜 많이 한 거지 이 얘기가.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 받아먹으면 성적 안 나온다 했죠? 아주 높은 확률로 안 나온다 했어요. 개인적인 시간 투자를 이때 특히 하셔야 돼요. 방학 때. 선행이 됐건 현행이 복습이 됐건. 알았죠? 내가 그래서 2월 끝날 때까지는 고3처럼 공부하라고 그랬다니. 수학만. 알겠죠? 굳이 왜 그래야 되죠? 해야 된다니까. 안 하는 사람 100% 후회한다. 만들어 놓은 사람은 최소 1년 간다니까. 탄력 받는다고.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이겨서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이게 단순 선행 많이 나갔으니까 나 너보다 잘해 이게 아니잖아. 학습량이 받쳐줘야지. 자,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알았죠? 자, 그래서 얘 설명회를 안 했잖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에 지금 그게 올라갔나 모르겠네. 학원에서 뭐 따로 안 왔지? 설명회 유튜브 링크 같은 거 안 왔지? 이거보다 원래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긴 할 텐데 일단 대략적인 그림만 얘기해 준 거야. 우리 반에 한정된 얘기만 한 거야. 알겠지? 저희 녹화도 왜 하고 있겠니? 얘네들 보고 집에서 부모님도 좀 보여드리던가 그렇게 해서 참고를 좀 하시고 궁금한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선생님한테 부모님이 됐거나 연락하시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는 수준에서는 다 대답을 해줄게. 그래서 일단 선생님도 생각은 수원은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최대한 협조를 12월에 RPM을 통해서 해드릴 겁니다. 이걸 좀 많이 해놓으면 2시간씩 한다 했잖아. 2시간 현행, 2시간 선행. 요거를 시간 배분을 좀 할 수 있는 거야. 1시간 선행하고 3시간 선행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 조정을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나중에 1월부터 2월을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게끔 된다면 끝날 수 있어요. 2달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리고 자 12월은 선생님 수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행 2시간은 내가 한다고 했고 자 내가 하고 선행은 고등부 선생님이 한다고 얘기했어. 자 12월에 이렇게 하고요. 1월 첫 주가 되면은 2주차부터 볼까? 나는 이제 수업에서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2시간씩 나눠서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요거 2개 다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이 하시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이 돼요, 둘 다. 자, 순서가 이렇게 돼서 일단 12월에 선생님이 병행해서 하는 거는 얘는 적응하는 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3도 지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 털어낸 거지. 다 올라갔어. 저거 이제 수능 이제 곧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잘하면 잘했지 선생님보다 못하는 선생님이 아니야. 고등만 계속 하셨으니까 나는 고등 손 뗐다기거든. 그래서 그렇고 고등학생을 안 가르친 지가 몇 년 됐어. 나는 그래서 감이 좀 떨어져 있고 입시 쪽에 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쪽 선생님은 다 프로세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거 수업하기가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실 거야. 그러니까 잘 니네가 성실하게 굳은 의지만 갖고 잘 따라와 주면은 이건 전공 못하겠네 할 수 있다. 알지? 그리고 선행할지 현행할지 특강 결정하는 건 이게 1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12월에 윈터스쿨 적응하시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건 추천이야. 이제 해야 돼. 작년에는 이 얘기를 3학년 2반이었는데 계속 얘기했거든 수업할 때마다. 그랬더니 한 명인가 빼고 다 들었어요 특강을. 결국에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요거 얘기하니구나. 1월부터 둘 다 고등부 선생님이 한다 했잖아. 시간이 일단 12시 시작이고 4시까지 4시간 연장 수업해. 중등부랑 똑같죠 4시간 하는 거. 근데 작년은 4시부터 8시까지 시험 쪽지 시험 테스트 같은 거. 그 다음 숙제 못한 사람들 숙제 마무리. 숙제가 다 돼 있는 사람은 그날 내줄 숙제를 다 하고 갔대. 자습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테스트와 자습이지. 8시에 집에 갔는데 올해는 줄였어요. 6시로. 그러면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테스트밖에 안 돼. 테스트. 물론 현행 시험이야.
선행 시험을 내가 물어봤거든. 선행 시험이 아니라 수학상 시험을 봐. 예를 들어서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RPM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 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는 거야. 단원평가식으로. 우리 몇 번 봤었잖아. 선행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1시간 시험 보고 1시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건 6시에 끝나는 걸로 확정이 됐대요. 오늘 들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거시기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리 두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됐을 때는 총 6시간을 한다. 6시 되면 차 타고 집에 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혹시 생각했었던 거? 영훈이 뭐 없어? 자, 원래는 2시간 가까이 얘기해야 될 거를 줄여서 얘기했어.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ET 설명회 영상 올라오면은 그거 꼭 챙겨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알겠지? 응. 고등학교 가면은 그 고등학교마다 시험 대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고등학교마다 시험 대비가 이 중학교랑 달리 따로따로 하잖아요. 학교마다. 아, 학교별로? 네. 그게 학원마다 다른데 선생님이 알기로 고등부는 중등부랑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반 단위로 하는 거예요. 뭐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선생님이 알기로 다수인 고등부도 중등부랑 똑같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외고반이나 신성고반 같은 경우는 따로 운영이 계속 되고 있고 내년에도 될 거라서 그런 반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외고반, 신성고반 정도만 학교별로 내신 대비가 진행되고 다른 학교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냥 그 반에서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학원은 학교별로 많이 하죠 보통. 뭐 그게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뭐 일단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고등부는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재가 스타일이 좀 달라. 우리는 공등탑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스텝 1에 유형별로 있고 스텝 2 서술형이고 뒤에 학교기출부터 있었잖아. 고등교재는 다 학원이 그렇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출만 한 것짜리야. 안양, 군포, 과천, 뭐 수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학교기출을 책 하나로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기출만 하면 돼. 그럼 유형 학습은 언제 하냐? 시험 기간 전에 마무리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고등 시험 대비 기간 좀 길다 그랬지. 그래서 뭐 중등부에서는 3주 반 정도 했지만 스텝 1과 스텝 2에 해당하는 거를 미리 좀 다 하고 시험 기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기출만 계속 한다고 하거든. 그렇게 책 구성이 돼 있대.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있었던 고등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이랑 구조가 비슷했거든. 유형 복습이랑 학교 기출이 다 붙어 있었는데 책이 대신 되게 두껍죠. 근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 학원에서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 고등학원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 교재가 딱 그래요. 기출밖에 없어요. 또 질문할 거. 시험이 끝나서 좀 기분도 풀어지고 마음이 약간 풀어질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2학년 끝났을 때처럼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좀 얘기를 한 들어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 빡세겠네 라는 생각 들잖아. 어이구야 이거 아니냐? 무음으로 좀 바꿔라. 알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놀 시간도 없는데 노는데 전력 투자하자 이러면 망하는 거다. 알았냐? 12월부터 연장 수업 시작이에요. 12월부터 연장 수업 시작이에요. 숙제가 2배, 시간도 2배. 그렇지? 부지런히 살아야 돼. 학교를 거의 안 가시겠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학교 갔던 애들은 학교에서 학원 숙제 계속 했어. 양이 2배라니까. 얘기했잖아. 연장 수업을 하는데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얘네는 뭐 코로나 덕이라고 해야 되냐? 온라인을 하시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뭐 아마 불보듯 뻔한데 줌 켜놓고 숙제하고 있겠지 뭐. 그렇겠지 뭐. 근데 어쨌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데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선행 숙제만 잘해오고 선행 숙제 안 해오고 이러지 마라. 근데 매일 이랬다. 니네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거야 그냥. 나는 친하니까 뭐 안 해야 돼 하고 끝나고 끝나지 뭐. 선행산 선생님을 처음 보니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판단이 안 되니까 무조건 이 숙제부터 하더라고. 이건 나중이야. 이거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했는데 시간 없어서 조금밖에 못 외웠어요. 다 레파토리가 돼요.
알았니? 변명이잖아 사실 그런 게. 시간 투자 많이 해야죠. 알겠지? 결론 3월 2월까지는 고3처럼 한번 하라고. 수학 문제. 알았나? 해놓으면 분명히 도움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면 지겹죠?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시험 끝나서 전체적인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건 앞으로 이제 나랑 아직도 한 달 넘게 수업 남았잖아. 계속 물어보고 일단 12월 이제 두 번째 주부터 미터를 하는 거지. 한 주 딜레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수업을 하실 땐 일단 니네들이 나한테 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평가? 아, 이건 좋고 이건 좀 아쉽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모든 선생님이 그렇진 않은데 보통 중학교 신분이 왔다가 새로운 고등부 선생님을 만나면 많은 얘기 중에 나왔던 게 이거거든. 설명이 중등부 선생님보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짧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좀 많아 사실. 왜냐면 고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거랑 중학생한테 가르치는 거랑 수업 방식이 원래 달라. 그러니까 니네 교육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단순히 니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생 되는 게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학생이 고등학교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원래.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고등부 가르치다가 중등부 학생 가르치니까 한 1년, 2년은 그게 되게 힘들었어. 고등학생 가르치는 듯이 했어. 애들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내가 설명을 못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중학생들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 영상이 되게 길죠? 개념 설명 영상 길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니네 어쨌든 이해를 하는 게 최고의 선생님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은 짧아서 좋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니까 문제를 못 풀겠네? 개념이 안 잡혀있어.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주저없이 어떻게 해야 돼? 아직은 좀 어색하잖아 처음이니까. 물론 남자 셀이시거든. 어색하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얘기해. 선생님한테. 아 근데 좀 부끄러운데? 그럼 나한테 얘기해. 그러려고 내가 12월에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소통하는 연결 다리라고요. 알겠지? 그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 되게 성격이 좋으셔. 참고로. 남자 선생님 되게 호탕하셔가지고 어디가 라도 다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다 해줄 거야. 작년에도 그랬어요. 대부분 중학 예비 고1 애들이 설명을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도움을 줄 테니까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너네들은 이제 적응하면서 나한테 힘든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셔야 돼. 선생님이랑 방식이 아주 다를 거 아니야. 사람이 바뀌어. 글씨 쓰는 것부터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자, 전반적인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벌써 6시 반이네. 자, 보면 일단은 풍산자 같은 경우는 풀 게 한 페이지밖에 없었죠. 역함수 자체가. 뒤에는 뭐 중단원 점검 문제라서 많이 까먹으셨겠지만 역함수를 이거 한 페이지로 퉁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일단 책이 이러하니까 일단 오늘 숙제는 이거 한 페이지 하시고 91페이지지? 앞에 그리고 혹시라도 안 풀려 있는 게 있는 사람은 꼭 다 해오십시오. 알겠습니까? 꼭 해오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라세는 A단계 어쨌든 개념 노트를 잘 쓰셨으면 A단계는 다 할 수 있겠죠? A는 인간적으로 하자. 양의 많다 적다를 떠나서. 아마 합성함수쯤부터 안 돼 있을 거예요. 저번에 내가 숙제를 안 내줘서 64부터 안 풀려 있을걸? 자, 어쨌든 A단계. (65페이지까지지) 자, 이거 하시고 1단계는 합성함수까지는 풀려 있을 겁니다. 우리 유형이 몇 번이었냐면 어디 갔지?
14번까지는 풀려있죠? 이건 다 했으니까. 근데 역함수 문제가 하나 남겨있긴 한데 말씀드리지만 단원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 책의 최대 단점, 너네들한테는 장점 문제가 몇 개 없어. 어찌 역함수를 2장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장밖에 없죠? 오늘 숙제는 이거까지밖에 못 나갈 것도 없어. 이거. 단원 조각 문제는 나중에 우리 생산자 단원 중단원 조각 문제랑 같이 엮어서 다음 시간에 내볼게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라셀은 어디까지? B단계를 다 세우는데 2장밖에 없다. 자, 유형 15부터 21인가? 21이죠? 얼마 없지 그러면? 이거 한 장? 2장? 한 페이지, 2장 반. 안 많잖아 이 정도면. 만족하지? 만족하지? 그래 알았어. 안 만족해? 거기 뭐 이런 거 있어. 이것도 많아? 세상에. 그리고 개인복습 교재 사서 이미 풀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 시험 때문에 잠깐 손을 놓으셨겠지만 숙제 적은 날 틈틈이 좀 개인적으로 사는 수학상 문제지 풀어봐. 다음 주 목토쯤에 시험 볼 거라고 했잖아. 작년 중간고사 2019년이죠?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시험을 한 번에서 2번을 풀어볼 거야. 알겠지? 어느 정도 좀 최소한 이건 시험 대비를 하고 나서 풀어야 되는 시험지니까 잘 풀기가 힘들어요 사실. 알겠지? 거의 2달 가까이 시험 대비 기간을 거쳐서 풀어야 되는 시험지를 그냥 개인적으로 복습교재 몇 번 풀어보고 시험 보는 건데 잘 보기가 힘들지. 그런데 풀어보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으면 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냥 덤덤히 풀어봐. 알았죠? 고나 사탕 맛있니? 학원에서 취식 금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면 사탕을 먹으면 안 돼요. 깨물 이빨이 깨지네. 잘 먹어 안 못해. 학원에서 뭐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음료수도 안 먹잖아 이제.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요? 잘 먹어야 돼. 자, 몇 개 좀 풀어보고 쉬었다가 오늘 B단계 좀 풀고 시간이 남을 거야 오늘. 남는 시간에 시험 끝났으니까 개인 상담 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요 숙제 좀 미리 하고 요 숙제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복귀하고 첫날인데 뭐 많이 할 생각은 사실은 없어. 자, 한 2-3개만 풀고 쉬자 우리. 자, 일단 15번 이용하면 되죠? 사진 찍어놔야 돼. 숙제 문자로 해야 돼. 응? 뭐야? 찍었어? 아니 거울 본 거지? 깜짝이야. 사진 찍은 줄 알았네. 자, 일단 이거는 쉬운 거 하나 하고 조금 귀찮은 것도 하나 한번 해보자. 일단 506번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역함수 노트 정리하신 부분을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내신용으로 봤을 때는 역함수의 그래프도 그리고 역함수를 직접 식을 계산해서 푸는 경우가 많지만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개념적인 문제는 되도록이면 원함수만 갖고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역함수의 개념은 식 요거 하나로 끝나지. FA는 B라고 했을 때 F 역함수를 계산하게 됐을 때는 정의역과 구역의 위치가 체인지되는 게 역함수의 기초 개념이었죠.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유형에 써있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성립한다라고 우리 시험 대비 하기 전에 노트 잠깐 썼을 때 그때 설명을 해줬고요. 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대응관계 주머니 그림으로 설명을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까먹은 사람 그래서 내가 노트 정리해오라고 말씀드렸죠. 그치? 자, 저거지만 역함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나야. 물론 딴 것도 있어요. 자,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니네가 째려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자, F3을 구해라. F2를 구해라 라고 했지? 그럼 이거를 단순 무식하게 푸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역함수를 구해. 자, 처음이니까 그냥 해보자.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 그럼 난 이렇게 하겠다.
y는 3x 플러스 a라고 나왔을 때 역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어떻게 얘기했었냐? x랑 자 순서가 이렇게 됐었죠? x 문자, y 문자를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y 는으로 정리하든지 또는 y 이거를 x 는 하고 정리하고 나서 x랑 y 문자를 체인지하든지 순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 보통 애들은 그냥 x, y 바꾸고 시작하더라고. 자, 그럼 바꿔. 그리고 계산하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지. 너 역함수 존재해? 1차 함수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는 거잖아. 단조 증가, 단조 함수. 함수 때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 1대1 대응인 거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형태는 나 1대1 대응이야 라고 얘기했었다. 자, 따라서 얘는 볼 것도 없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런 거 한 번씩은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한다? y는 하고 정리하면 된다 했잖아. 자, 그럼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역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고 나서 거기서 말한 게 f 역함수 5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f 역함수 5를 계산하면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a가 3이라는 거잖아. 자, 맞냐? 양변에 3 곱해서 5 마이너스 a가 9가 되니까 a가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정말 고지고대로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a가 뭔지를 알았잖아. 아, 그냥 여기다가 쓰자. 자, 여기다 쓰자. 자,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물어본 게 F1을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다 그냥 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자, 2 집어넣으면 2라고 답이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정말 고지고대로 푼 거야. 근데 이럴 필요가 굳이 없다. 대부분의 문제는 원함수로 푸는 게 개념적으로 가능하다. 야, 첫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다음부터 설명 이렇게 안 해. 알았죠? 자, 원함수를 쓰겠다는 얘기는 내가 아까 째려보라고 한 거 F역함수 1이 5, F역함수 5는 3이라는 걸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를 다시 체인지하면은 마치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를 다시 체인지하면 이 녀석이 되죠? 자, 따라서 노란색 밑줄 친 거를 3하고 5의 위치를 체인지하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개념적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원함수에다가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F3을 계산하면 아까 이게 마이너스 A였지? 그러면 15 마이너스 A 맞니? 아, 플러스 A구나. 아, 이게 값이 얼마래? 3이라고. 아, 이게 5인 거잖아. 어? 잠깐만, 뭐 잘못했냐? 3을 넣어야 되는데. 예? 아, 5를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미안.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라고 그냥 한 큐에 나오지? 이게 훨씬 나은 거라고. 대부분 역함수는 다 이걸 써요. 자, 그 다음부터는 대입하면 아까 같은 답이 나오겠죠? 더 안 써도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됐고. 자, 일단 508번은 별표 치고 좀 고민을 해오시고요. 자, 509번을 좀 해볼 건데 이거 어디서 봤지? 언제 봤냐 이거? 합성함수 때 봤어요. 그리고 그냥 함수 개념할 때도 봤어요. 자,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 여기 써있는 이 식을 합성함수로 분석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서 잠깐 복습해볼까?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통째로 gx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파란색 밑줄 친 건 f의 정의역 자리에다가 gx를 대입한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 합성 gx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죠. 기억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었어? 이거 컴포지션 풍선 펑 터뜨려서 이렇게 바꾸는 게 합성함수 기초 표현이었잖아. 자, 그러면 정의역에다가 뭐를 집어넣을까? f의 정의역에다가 gx를 집어넣은 형태이기 때문에 파란색 밑줄 친 거는 합성함수의 분석이 가능해 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풀이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 물어본 게 뭐야? f 역함수 28을 물어봤지. 자, 그럼 똑같아. 원함수 안 해. 역함수 계산 안 해. 원함수 갖고 놀아.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미지수를 쓰는 거예요. 답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써. 그럼 원함수, 역함수의 관계는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정역과 공역의 위치를 체인지하면은 원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모양이 바뀐다. 자, 이게 저기서 있는 첫 번째 개념 아니겠니? 위치를 바꾸면 된다고. 이게 어렵냐, 솔직히 말해서? 저게 다야, 내 개념상 처음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럼 뭐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F라는 식에다가 K 대입했을 때 28이 나오니까 그 28이 나오는 X값이죠. 이거는 정의역의 원소죠. K를 구체적으로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 했던 거야, 이거. 이 식을. 지금 써있는 식은 fx가 아니라 f 뭐식이라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써있는 거잖아. 그러면 주어진 식을 fx 구조가 되도록 치환했었습니다. 자,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괄호 안에 있는 분수 구조를 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주어진 식을 ft로 바꿔왔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X문자가 T문자로 바뀐 구조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X도 T문자로 바뀌게끔 대입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하느냐? X는 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넘기면 3T고 넘기면 1이니까 X는 3T 플러스 1을 뭘로 넣으면 되냐고? 여기 글씨수 카메라 앵글이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다시 하자. X는 자, 3T 플러스 1을 이거 나누는 거죠? 맞지? 자, 그걸 어디다가 대입한다? X문자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계산까지 해봐. 9t 플러스 3이니까 2니까 플러스 1이냐? 자, 그럼 이거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뜻하는 대표 문자가 X문자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답을 마지막에 쓸 때는 t 대신에 이렇게 X문자로 체인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느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의 X문자와 이 식에서 X문자는 정의역을 뜻하는 표현은 같지만 의미가 어때? 다른 X라는 거야. 알겠어요? 문자가 같다고 여기다가 3대입하면 여기도 3대입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죠. 합성함수할 때 함수할 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자, 그럼 이렇게 찾은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K 대입했을 때 28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F, K가 9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28이 되는 K를 찾으라며. 넘기면 27이니까 K는 얼마야? 3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처음이라서 길게 설명한 거지 풀이는 한 큐에 쭉 되어야 된다. 알았냐? 자,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 됐다. 자, 다음 거 하나 더 하고 있을 건데. 자, 문제가 거기 뭐 다음 유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거의 거기서 거기 있는 문제예요. 자, 510번을 그냥 할 건데.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라네. 맞냐? 1대1 대응인 거를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인 건데 그럼 이 문제는 역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1대1 대응이라는 함수 개념에서 풀었던 문제랑 풀이가 똑같아진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복습이라고 얘기하는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문제를 시험기간 전에 우리 이미 했지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야, 1대1 대응 문제 풀 때 이거 결과만 외우면 찐따가 돼 얘들아. 왜 저렇게 푸는지는 좀 이해하고 암기하자 라고 했었어. 기억을 떠올려보자. 자,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Y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거기에 있는 fx는 1차 함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역함수 당연히 존재하는데 범위에 제한이 걸렸을 때에도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 문제에 있었다고 이게. 자, 어떻게 했었냐면 x의 범위가 1부터 오고 y의 범위가 a부터 b인데 그럼 니네가 다룰 수 있는 정의역, 공역의 범위는 이 네모 박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저 직선이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그럼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했었냐면 대각선의 형태가 돼야 돼 라고 했었어. 근데 왜 그랬었는지 기억나니? 만약에 대각선이 아니라 자 일단 얘 기울기가 지금 양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1부터 5까지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치역이 요만큼만 치역이 되지. 잘 들어라.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랑 차이점이 뭐였어요? 1대1 함수는 기억은 나냐 근데?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 자 그럼 대응관계상 화살표 쓰는 종착점이 겹치면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근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기본 옵션이고 뭐가 추가됐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했단 말이야. 잘 들어. 내가 지금 표현한 이 그림은 공역은 요만큼이고 치역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대각선스럽게 지나가야 돼. 왜? 그때는 1부터 5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치역이 이 부분을 다 커버치지. A부터 B까지가 몽땅 다 치역이 돼버렸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됐지. 한 번만 좀 이해하고 암기하라. 찌따 같은 애들 그냥 대각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자, 결론 나왔죠? 그럼 거기 써있는 식이 뭐였지? Y는 2x-3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여기랑 여기 지나가고 있지? 1,A 랑 5,B를 지나가게끔 설정이 되기만 하면은 무조건 1대1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되니까 겁나 쉽죠? 어떻게 되냐? 1 대입하면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5 대입하면은 B가 7? 자, 이렇게 나오죠? 개념만 알면 겁나 쉬운 문제야. 자,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6이다. 자, 516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풀기 앞서서 517번하고 18번이 B+인데 17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적인 문제라서 뭐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18번은 좀 시간을 주는 거를 하면서 풀어줄게. 자, 516번은 단순 계산을 통해서 풀 수도 있고 개념을 통한 직관적인 풀이도 가능합니다. 자, 노트 정리하셨으면은 이해할 수 있어. 자, 일단 얘를 고지고대로 마찬가지로 풀게 된다면 F와 F 역함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F 역함수를 계산을 할래. 자, 그럼 주어진 식을 y는 a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자, x 문자, y 문자를 체인지 한 다음에 y는 하고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 라고 했죠. 자, 그게 역함수니까 요게 결국에는 fx식과 같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풀게 되면은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잖아요. a분의 1이 a가 되니까 a제곱이 1이라서 a가 부호 조건이 따로 없죠? 자, 그럼 뿔만 1이고요. 자, 두 번째 상수항끼리 봤을 때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나오지? 자, a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그냥 이거야. 자, 고지고대로 풀었다 했지? 자, 그럼 개념적으로 푼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셨을 때 정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근데 좀 아쉽지. 개념적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써있는 F와 F 역함수가 같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하면은 겁나 쉬운 문제로 바뀌어요. 노트 정리한 사람은 대답 좀 해보자. 저게 무슨 뜻이었냐? 내가 설명 다 해줬을 텐데. F와 F 역함수가 같다라는 건 그냥 그래프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프가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원래 원함수와 역함수는 자, 첫 시간에 얘기한 거지. y는 x 직선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구조라고 했어요. 원함수와 역함수는. 근데 얘는 그 둘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f가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지 스스로 대칭 구조를 성립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대칭 이동 시키지 않아도 지 스스로 대칭 이동. 알겠냐? 추임새 좋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거를 내가 책에다가 몇 가지를 아마 노트에다가 그려줬을 거란 말이야. 대표적인 거. y는 x분의 1이라는 반비례 그래프 여러분 기억나요? y는 x분의 1 그림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때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니? 자, 이게 y는 x 기준으로 스스로 대칭이야. 그래서 얘는 f와 f 역함수가 그냥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직선 중에서 뭐가 있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우리 이건 알지 않습니까? 수학상 내용이죠. 기울기가 자 y는 x니까 기울기 1이지. 자, 직선의 방정식 공부했을 때 기울기가 서로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죠. 자, 그러면 파란색 직선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고 y절편은 몰라. 그럼 파란색 직선의 형태는 굳이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지 스스로 데칼코마니 구조가 성립하다 보니까 얘도 원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같은 구조란 말이야. 자,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있다고요. 그럼 기울기가 뭐라 하셨어? 마이너스 1. 자, 근데 문제 자체가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직선 형태 1차함수죠? 맞죠? 직선 형태인데 지 스스로 대칭 구조가 성립해야 돼. 그럼 반드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일이 돼야 돼. 그래서 a는 마일이야. 그냥 풀면 돼.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허접한 거라고요. 알겠죠? 개념적으로 푸는 겁니다. 라는 거 봤을 때는. 자, 그래서 그렇게 개념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거. 자, 518번 할 거야. 다 적고 나서 이거 잠깐 풀어보자. 자, 풀이를 두 가지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풀이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답을 이끌어내보자. 자, 필기 다 하고 나서 이거 잠깐 풀어봐봐. 보였어? 뭐 나왔어? EX 마이너스 1. 틀렸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FX는 그래. 아니, 진짜 틀렸다니까. 계산 또 뭐 잘못했구나. 빨리 해봐. EX는 맞아. 플러스 1. 아니야. 진짜 계산 연습해야지 안 되겠다. 큰일이네. 선생님이 계산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고생 엄청 많이 해서 잘 풀어놓고 틀린 게 꽤 많았다니까. 선생님도 모의고사 준비하고. 마이너스 5요. 그래. 계산 잘못했지? 네. 자, 해볼게요. 일단 얘도 비슷해. 고지고대로 풀 거냐 개념적으로 풀 거냐. 자, 일단 고지고대로 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을 갖겠냐? 역함수를 계산해야지. 자, 거기 있는 gx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계산해요. 자, 시간 관계다 그냥 써줄게. 계산하면은 3x 플러스 3 나와. 아까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이거 그냥 해줄게. 그럼 여기 있는 식은 당연히 f에다가 g 역함수를 대입한 구조가 된 거니까. 자, 맞죠? 이렇게 된 거니까 좀 작게 그려야 되나? 헷갈리겠네. 자, f에다가 자, 이거 바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3x 플러스 3을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x 구하세요니까 아까 알려준 방법 하면 되죠? 뭐 하면 돼? 치환. 자,
자, 그럼 자연스럽게 t에 관한 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x는이라는 식이 필요하겠지? 자, 3분의 t-4 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f1는 자, 대입하면 되잖아요. 21 곱하기 3이니까 2t 얼마냐?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표 문자는 정의역은 x 문자를 많이 쓰니까 자, fx는 2x-5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 자, 정말 고지고대로 푼 거야. 근데 개념적으로 푸는 건 자, 노트 정리를 마찬가지로 하셨으니까 역함수 사정하면 선생님이 연산과 관련된 성질을 하나씩 증명을 다 해드리고 연습하는 것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역함수의 연산을 좀 해보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자, 요 녀석을 때려보세요. 여기에다가 역함수 계산 중에 정말 많이 쓰는 방식은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 범위일 때는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자, 그래서 계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거. 여기에다가 g라는 원함수를 합성을 해버려. 자, 근데 성질을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우변이 6x 플러스 1이었잖아. 그쵸? 그러면 좌변도 우측에다가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으면 연산 성질에 따르면 합성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고 했었다. 무슨 얘기였어? 좌변에서 오른쪽에다가 합성하면은 우변도 오른쪽에다가 반드시 합성하셔야 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굳이 표현하면 이게 나중에 나온 함수고 이게 먼저 나온 함수잖아. 맞지? 그럼 gx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정을 굳이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gx는 써있잖아. 지금 역함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연산으로만 하고 있죠. 이게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자, 그럼 t 찍어서 6 곱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라고 상표에 나오죠. 그리고 우변은 암이야. 좌변은 어떻게 정리된다고? 여기 두 개가 상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약분된다고 했죠. 참고로 상등함수는 함수의 연산에서는 곱하기 1과 같은 존재라서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야 돼요. 이 정도는요. 따라서 좌변은 f밖에 안 남는. 이게 훨씬 중요한 거다. 알았냐? 자, 훨씬 편하지 그리고. 지금 이 문제 풀어보니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어지간하면 역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물론 문제에서 요구를 했으면은 그때는 해야 된다. 자, 두 가지를 얼른 정리를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 거는 522번 할게요. 정리 다 하면. 정리 얼른 하세요. 두 개 다. 자, 할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f 합성 gx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계산하자. 이거 같은 경우는 f에다가 g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바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걸 계산한 게 x 플러스 7이죠. 자, 그럼 좌변에다 개수 정리해서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미안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상수항 7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뭐 구하는 거 너무 쉽게 나오고. 자, fx 다 알았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도 뭐 계산이야. 자, 아까 했던 계산 유형에서 그냥 다 총집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 자체는 g에다가 f 합성 5를 f 역함수 5를 대입해라 라는 건데, 그럼 f 역함수 5를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의 반복
역함수 어지간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거를 K라고 딱 민수를 넣고 자 뭘로 바꿔요? F K가 5가 되는 K 값을 직접 원함수를 통해서 찾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다가 내보면 되겠죠. 4니까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나머지 계산하면 할 수 있어요. 감산할 수 있죠 이거. 자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밑줄 친 전체가 K 값이었으니까 G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할만하지 이 정도는.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라고 나옵니다. 자 적고 나서 523번과 마찬가지로 별표예요. 문제나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시고 자, 다 적으면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524번이 아마 노트 정리했을 때 예제로 아마 해줬을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를 예제로 한번 해줬을 것 같고 자 그건 정리만 하면 해볼까 우리? 계산은 안 할까요? F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라고 적혀있죠. 자 이거 연산하는 과정상 어떻게 써야 돼? 자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됐어요? F 해놓고 자 역함수도 분배 기능이 가능했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G랑 F의 순서를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공식에 위에도 써있죠? 안 써있나? 아 써있네요. 위에 3번 동그라미에 써있죠? 자 이렇게 됐더니 뭐가 좋아? F와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했으니까 이거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는 곱하기 1과 같은 존재라서 약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지? 따라서 존재 위에 있는 조건은 결국 G 역함수로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연산해서 계산한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 자, 그냥 밑에 거 하나 합시다. 26번 합시다. 자, 이것도 방금 계산하는 공식을 쓰면 되지 않나요? 자, 이걸 먼저 정리하는 거야. 자, 방함수 공식에 따르면 안에 있었던 F와 G 역함수의 순서를 바꾸고 각각에다가 역함수 취하는 거지. 각각에다가 역함수 취하는 거지. 자, 공식에 따르면 역함수는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F, 역함수, G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계산하는 거냐? 9 계산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G9부터 찾으면 되죠. 자, 식 나와있지. X 플러스 1이니까 G9 값이 10이죠? 바로 할게. 그러면 10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자 그럼 지겹게 또 나왔다. 역함수 해 안 해? 계산 안 해? K가 나오는 값을 어디서 찾는다? 역함수 원함수 개념에 따라서 하지 근데 자 직접 찾는다고. 역함수를 쓰지 않고 원함수에서 찾는다고. 자 그럼 2K-4가 10이 되는 거니까 K가 7이라고 나오죠. 자 답은 4번. 넘겨 다져보면 자, 합성함수에서 봤었던 그래프가 또 튀어나왔네요. 자, 이거 그냥 대표 문제 할게요. 자, 이것도 노트 정리할 때 내가 개념에다가 써줬을 거야. 합성함수 할 때 약간 기억 좀 떠올려보자, 우리. 자, 요게 y는 x고 요게 fx야. 자, 합성함수 때 했던 거 기억이 좀 떠올려보자. 노트 정리할 때 합성함수 하나 그려주고 아마 역함수를 같이 써줬을 거예요. 노트 정리할 때 내 기억이 맞다면 내 기억이 맞다면
자, 이거 했을 때 F 두 개짜리 A를 찾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더라? 자, 원칙대로 풀이는 어떻게 했었죠? F 합성 FA니까 FA를 먼저 찾았지. 자, A를 대입한 함수값을 찾으면 B야. 그럼 얘는 F,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FB를 찾기 위해서 B가 다시 정역으로 내려와야 돼요. 쌤이랑 불파고 이상한데. 예? 아, 이거 연습이야, 이거는. 연습. 거기 책에 있는 거 그린 게 아니야. 연습. 자, 다시 FB를 물어봤으니까 자, B를 다시 정역으로 내려야 돼. 그 상태에서 B를 대입한 함수값을 찾았더니 C가 나왔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C.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하나 더. 다 복습이야, 얘들아. 시험 끝나고 하는 거니까. 시험 안 끝났었으면 이거 계속 했겠죠. 자, 그럼 세 개짜리를 찾는 건 어떻게 했었냐면 얘는 F 합성 F의 A 찾는 것과 같기 때문에 F 합성 F는 이미 위에 찾았지, C라는 거. 따라서 F, C를 계산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C를 대입한 함수값은 아까 노란색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C를 다시 정의역으로 내려서 그 녀석을 다시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답은 D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 근데 매번 이 와리가리 타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걸 내가 전망경 얘기했던 거 있어요. 전망경이라는 게 뭐라? 내가 니네들한테 전망경 물어봤더니 그게 뭐예요? 라고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면 자, 답을 알아. 이것만 봤거든. 답이 D죠. 어떻게 했었어요? 출발점이 A야. 레이저를 FX에다가 쏴. 거기서 바로 왼쪽으로 꺾으면 자, 한 번 만난 상태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그게 F 하나짜리 값이 되는 거야. 근데 세 개짜리를 물어봤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y는 x로 한번 반사시키고 그 상태에서 fx로 다시 반사시켜. 두 번째 만났죠. 근데 f가 3개면 fx하고도 레이저가 3번 만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다시 fx 쪽으로 꺾고 y는 x 쪽으로 꺾고 fx 쪽으로 또 반사를 시켜. 그러면 2번 만났고 3번 만났지. 그때 y축으로 꺾으면 그게 뭐다? f 3개짜리 함수값이라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 그림처럼 라인이 정확하게 이쁘게 잘 그려져 있을 때에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은 모의고사에서도 써요. 알겠나? 자,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는 거.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나와, 심지어 이걸. 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역함수도 똑같이 하는 거 같고. 자, 그림 좀 그리고 하자. 자, y는 x 있고, 자, 이번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구나. 하나 더 있냐? 자, 마찬가지.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F 합성, F 역함수, F 역함수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하라라고 했다. 그럼 원칙적인 풀이 일단 해봐야지. 저 공식만 암기하면 뭘 세우는 거야? 야, 지금 그려져 있는 건 역함수가 아니라 원함수잖아. 그쵸? 그럼 F 역함수의 함수값을 직접 계산하는 거 노트 정리한 거에 따르면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찾지 않고 원함수만 갖고 판단하자라고 내가 떠들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냥 F 역함수 B를 계산해봐 라고 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에서의 B는 원함수 입장에서는 공역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역 자리에 있는 B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대응을 fx에다가 시켜. 그 다음에 x축으로 꺾으면 그때 대응하는 C값이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의 함수값이 된다라고 찾으라고 얘기했었죠. 원함수만 갖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F 역함수에 또 합성한 거잖아. 자, 그럼 현재 쓰게 되는 얘는 F 역함수의 C가 되는 거지. 자, 그럼 F 역함수 C는 다시 이 녀석은 원함수 입장에서는 뭐야? 공역이야. 따라서 C를 이번엔 어떻게? Y축으로 다시 끄집어 올려.
그 다음에 f 역함수 c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fx에다가 거꾸로 대응을 시켜서 x축으로 꺾었을 때 만나는 g가 나게 되는 거야. 자, 다분히 원칙적인 풀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저 쏘는 방향이 뭐가 달라? 원함수만 다 그냥 여기 원함수잖아. 원함수의 합성함수 값을 계산할 때는 x축에서 그냥 대응시키면 돼. 왜? 이게 정의역이니까. 근데 역함수에서의 여기에서의 b는 뭐야? 원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아니라 공역이잖아. 그러니까 레이저를 여기서 쏘면 찐다가 되는 거고 공역에서 써야죠.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된다. 자, 근데 이것도 매번 이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아. 답은 일단 이거야. 몇 번이니? 4번이에요. 자,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나는 또 테크닉을 발휘하겠다. 레이저 쏘는 거를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자, 시작점이 어디냐? B야. B에서 레이저를 원함수에다가 쏴. 여기서 바로 끄집어 내리면 뭐가 돼? F 역함수 하나짜리가 되는 거야. 근데 난 두 개짜리를 원했지? 그러면 Y는 X로 한번 레이저 꺾어. 한번 만났잖아. 그 상태에서 다시 FX축으로 꺾어. 그럼 두 번째 만났지? 두 번째 만났을 때 X축으로 끄집어 내리면 그게 내가 원하는 F 역함수 두 개짜리 함수값이 되는 거야. 방향만 다르지 계산하는 테크닉이 똑같죠? 자, 그럼 다시 세 번 만나게끔 튕기고 튕겨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세 번째 만났잖아. 얘는 F 역함수 세 개짜리 함수값이 되는 거야. 자, 그냥 유치하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원칙은 알고 외우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유형하자. 자, 533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자, 마지막 유형이니까 이번 유형에도 별표를 좀 쳐놓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였어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좌표를 찾기 위한 방식이, 자, 현재 그림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건 원칙은 방정식 풀이에 의해서 함수 문제는 방정식으로 바꿔 푸는 거야 라는 개념에 의해서 수학상 개념이죠. F와 F 역함수의 교점을 방정식으로 푸는 게 맞는데, 역함수를 계산하기가 곤란하거나 이 식 자체가 복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뭐가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F와 Y는 X의 교점으로 대신 100% 찾아도 된다고 했냐? 아니라고 했어요. 시중교재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되도록 나온다고 하긴 했지만 개념상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었다. 첫날한 거야. 합성함수, 역함수 첫날한 거. 그때 내가 예제를 이런 걸 그려줬을 거야. 아직 얘네는 유모리 함수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그냥 이해만 해. 자, 라고 했었는데, 자,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1,0. 자, 얘가 F라고 생각해보자. 식을 알 필요는 없어 지금은. 자, 했을 때 이 녀석의 역함수 그래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역함수 존재하나요? 쭉 감소하고 있으니까 역함수 존재합니다.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만 봤을 때에는 역함수가 존재해 하는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y는 x 기준으로 데칼코만이라며. 자, 그럼 내가 그 y는 x 기준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뒤집는다는 얘기는 대칭이동도 어쨌든 점들이 똑같은 주식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0,1을 y랑 x랑 좌표를 뒤집으면 1,0이 되잖아. 따라서 이 점은 1로 와. 그 다음에 1,0은 0,1로 바뀌니까 1로 와. x좌표, y좌표 바꾸면 돼.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그래프는 역함수는 무조건 어디 지나? 노란색 표시한 부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교점이 어디 생겼어요? 하나, 둘, 세 군데 생겼지. 자, 그럼 다시 대입해보자. F와 F 역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대. 빨간색 3개 찾고 싶대. 빨간색 3개 찾고 싶대. 근데 F와 Y는 X의 교점으로 대신 찾아도 돼? 안 되죠? 왜? F와 Y는 X의 교점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이거 찾아 못 찾아? 못 찾죠. 이런 함정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100%는 아니야.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개념대로 풀려면 역함수를 한 번씩은 좀 그려보고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하고 풀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시중 문제는 그냥 해도 돼. 저런 식의 오류가 아니라 함정이 생길 수 있는 게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려준 거야. 이건 외워놓는 것도 추천한다고 했어. 이게 뭐야? 이 개념이 안 되는 때의 달래진 반래. 입학과 명제에서 했던 거 반래죠. 하나 외워놓으세요. 이건 좋아요. 자,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Y는 X의 교점으로만 찾기에는 이거 하나밖에 못 찾는다고. 세 개인데 하나밖에 못 찾는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쓰면 안 되지만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되더라. 저런 오류가 생기는 게 오류가 아니라 허점이 생기는 게 흔치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돼. 이 그림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533 하겠다고 했죠? 자, 개념적으로 풀면 겁나 쉬워. 1차 함수래.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한데. 자, 그럼 또 느낌을 갖자.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냐 이거? 아까 내가 이거 노란색으로 표현해줬던 것 같은데 무슨 뜻이라고 했지? 지수수로 대칭이라고. 근데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지수수로 대칭인 거는 아까 예제 중에 안 그려준 게 사실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Y는 X기준으로 지수수로 대칭인 직선이 하나 또 있어. 노트적이냐고. 뭐 있었냐면 Y는 X. 얘는 그냥 자기 자신과 그냥 똑같잖아. 대칭 이동 해봤자 그냥 Y는 X죠. 자, 그래서 직선은 사실 기울기가 얘는 그냥 Y는 X거든요. Y는 X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많은 직선들 1차 함수 직선들은 무조건 원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1,3을 지난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Y는 X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생각. 근데 Y는 X는 1,3을 지나요? 못 지나죠. 그러니까 얘 아니네. 그럼 무조건 개념으로 푸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이 녀석을 만족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 딱 개념으로 체크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F선을 물어봤다. 자, 그럼 겁나 쉽지.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 하나 세팅하고 1,3을 지난다 했으니까 뭘 고민해? 지나는 점은 대입이잖아. 그치? 그럼 B 뭐 나와요? 4 나오죠? 그래서 자, F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지. 자, F4 계산하면 빵이네. 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다른 풀이도 할 거야. 선생님은 하나의 풀이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저거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든 답은 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지고대로의 풀이를 해봐야죠. 자, 난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풀겠다. 답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래? 원함수가 자, 1,3을 지난다고 했는데 원함수랑 역함수가 같대. 잘 들어? 원함수랑 역함수가 식이 같으니까 원함수가 지나는 1,3을 역함수도 지나가는 거 아니야? 식이 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역과 공역의 위치를 체인지, 다시 말하면 x좌표와 y좌표를 체인지하면은 그게 역함수에 지나가는 좌표가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역함수가 이걸 지나가기 때문에 원함수는 1하고 3의 위치를 체인지한 3,1 반드시 지나가겠네.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나는 점 2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2학년 문제죠. 지나는 점 2개 알면은 식 찾아. 찾지? 계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바로 해줄게. 하면 못 찾을까?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두 가지 다 하면 돼. 물론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도 중요하다.
알겠지? 보디고대로 한 풀이랑 다 해드렸습니다.